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죠. 반도체주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왜 지금 반도체 시대가 온 것인지, 반도체 시대가 온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날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진세미캠인데, 동진세미캠은 굉장히 둔한 화학주잖아요. 갑자기 급등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거의 숏 리포트를 썼는데 그걸 보란 듯이 뒤집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월덱스라든가 SNS텍은 미리 많이 올랐었는데, 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영상을 내보냈던 APTC도 반등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주가 이제는 조정 국면을 끝내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지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주들의 선행지표가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의 주식이라든가 어떤 경기 관련 거시지표라든가 경제지표보다는 이 종목 주가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종목이 다름 아니라 세 종목입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스 하고요, 하나, 키엔스, 이 세 종목을 보면 반도체 주식의 전망을 알 수 있다고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즈는 여러분 참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냥 HDS라고 합니다. HDS. 감속기 중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정밀 감속기 중에 하모닉 감속기라고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회사 이름을 따서 이 형태의 감속기를 그냥 하모닉 감속기라고 합니다. 특허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났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특허를 개량하고 그러면서 80년, 90년대에 선도해서 이 제품을 장악을 했죠. 작은데요, 모양이.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기계공학의 정점이고요. 무엇보다도 가공기술이 선행이 돼야만 감속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속기라는 것은 로봇의 팔의 관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회사라든가 정밀 공장에서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만든 감속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더라도 틀어짐이 없어서 그래요. 제로 백넷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장기간 사용해도 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이 로봇의 반복 작동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만 틀어져도 공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이 회사 주가를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19일 날 한국 반도체주가 급등한 날에 이 회사 주식도 무려 9.35%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둔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거의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곡히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 회사 주식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성이 있습니다. 무려 21년 초에 벌써 고점을 그리고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감속기가 환학이라는 회사로 납품이 됩니다. 환학은 세계 최고 로봇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특이한 회사이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팩스를 사용한답니다.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게 아날로그적이고 문서를 이용하는 회사인데 최첨단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환학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환학의 로봇팔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환학의 로봇팔이 어디로 공급되냐면 각 반도체 회사, 그리고 전기차 회사, 정밀 가공을 해야 되는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공장에 환학의 로봇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 선행성을 갖고 있냐면, 이 업체들은 생산하기 위해서 먼저 주문을 하잖아요. 그 주문의 정점이 오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에 실적이 고점을 치고 꺾이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점이 오는 거를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주가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요 국면이거든요. 이게 19년이었고요. 요게 진짜 21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거짓말처럼 쫙 빠졌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수준인데, 저는 2019년처럼 뭔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지금 주가가 바닥을 그리면서 뭔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반도체의 시대가 온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빠질 때는 한 1년 정도를 선행을 합니다. 근데 오를 때는 제가 과거 연구한 바에 따르면 2달에서 석 달 정도밖에 이 시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주문이 늘어나는 거는 금방금방 반영이 된다는 거죠. 빠질 때 이 회사의 어떤 주가가 먼저 하락한 다음에 1년 뒤에 다른 업체들이 빠진 거는 생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요. 23 회기 연도에 총 매출이 715억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천억, 7천억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76억엔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이 10%가 약간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 수준은 직전 최고치였던 2019년 수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인베스팅닷컴에 보면 이게 이제 23 회기 연도 실적이라 그러는데 일본은 3월 결산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끝나는데 요거를 이제 서구식으로는 23년 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해기는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실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올해 3월 31일 날 끝난 결산 회기의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한학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학도 주가가요 2020년부터 급등하다가 고점을 이제 다른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빨리 만들었죠. 21년 초, 그러니까 거의 1월달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HDS하고 거의 비슷한 선행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 들어서 월봉이 싹 반전을 했거든요. 월봉을 보면요 일단 돌아섰다는 증거가 보이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23 회기 연도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3월 31일 날 끝난 회기 연도의 총 매출액이 8,519억엔입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치고요. 실적은 얼마냐면 1,705억엔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거의 20%가 넘죠.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1,705억엔으로 나온 게요. 제가 하나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지배주주 기속이익입니다. 지배주주 기속이익이라는 거는 상장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자회사의 지분율만큼 곱해서 상장사의 이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상장사의 자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순이익은 아직 2018년 사상 최고치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었거든요. 근데 경기는 정말 안 좋은데 반도체 경기가 지금 뭔가 모르게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한학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학의 이 매출액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 실적 터닝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키엔스의 차트인데요. 키엔스 주가도 최근에 엄청 좋습니다. 정말 이게 전고점을 다시 뚫지 않을까. 키엔스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하이엔드 센서 만드는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률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키엔스의 대주주가 일본에서 최고 갑부로 등극을 해서 유니클로 회장이 일본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한 적이 있는데 능가했다고 하네요. 키엔스도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상승 채널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월봉을 보시면 지난 22년 중반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할 태세입니다. 키엔스의 주가도 약간의 선행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상 조짐을 보였고
거기서부터 꺾였거든요. 키엔스는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키엔스가 생산하는 하이엔드 센서가 대부분 공장 자동화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테슬라가 사용하는 뭐 기가 팩토리에서 키엔스의 센서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실적이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 매출도 사상 최대치고요. 순이익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매출이 지난해 얼마였냐면 9,224억엔. 여기 이제 3월 31일 날 끝난 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순이익이 얼마냐면 3,629억엔. 지배주주 기속이익인데 요것만 따졌을 때 매출액 순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39.36%입니다. 거의 40%에 다 되는, 거의 9조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매출액인데 9조 넘는 매출액에 거의 40% 가까운 순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경이적인, 아마 수익률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회사일 텐데 이 키엔스가 매출이나 순이익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만 봐도 하청업체들은 수주가 제로인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빨리 캐치를 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국의 중견기업들, 상장회사들이 주문을 딱 끊어버리니까 비상장의 소기업들, 그런 데는 거의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인데, 그런 현상과는 상관없이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은 키엔스에 공장 자동화 관련한 센서를 주문을 막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회사의 주가 차트하고 실적을 보면 반도체 시대가 온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이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지금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 그래픽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거를 넘어서서 주가가 한때 고점에서 거의 막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 대형 종목이 이미 다시 전고점을 뚫으려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은 정도의 반등 속도인데, 이 회사는 1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회계 연도가 22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오늘 5월 23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4일 수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다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하나, 키엔스가 보여주었던 반도체 선행성에 따른 주가 상승이 더욱더 강화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못 미치게 된다 그러면 주가 조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가 조정도 폭이 그리 크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월봉을 보면 정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상승폭이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60개월 이평선. 고점에서 이때 60개월 이평선과 이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격이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조정을 딱 60개월 이평선까지 받고 그 다음에 튀고 있어서 이렇게 모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가볍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모습도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행성에 있는 종목이 주가가 실적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대가 온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내 주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하셔서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포마켓에서 올려둔 종목들은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에 선행할 때는 실적과 관련 없이 그냥 무작정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오히려 조정을 받지 않고 단숨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생각하신 것보다 한 스텝 빨리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저번에 그 APTC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썼었는데, 그 이후로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남원 대표가
최우영 대표한테 지분을 양호했다라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APTC도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충분히 저희가 APTC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